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 주말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뭐 그런 큰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살짝 또 약세로 흐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월요일이 좀 되면서 그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요 일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둘 다 뭐 음봉에 이런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하락이 아니면서 뭐 거의 이 도치 캔들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주말의 모습은 지난주 주말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이제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었고, 근데 진짜 반대죠. 이때는 살짝 양봉에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음봉에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다가 월요일이 되면서 이렇게 비교적 긴 이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전에 소폭 오르다가 지금 현재는 살짝 다시 좀 내려오면서 현재 그 가격이 94K를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비트코인의 그 위치를 봤을 때 더구나 지금 주말 동안에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는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결정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방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당장의 요 21선, 지금 현재 21선 가격이 95.7K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제만 해도 이제 96K였고 또 오늘은 소폭 좀 내려와서 이제는 95.7K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에 이 비트코인이 좀 상방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요 21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6K를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상방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그 이후로는 요 51선 그래서 97.3K 또 그 이후로는 이제 이 10만 달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심리적인 장벽인 이 10만 달러의 벽도 넘어서는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요 21선을 좀 넘어서야지 요것이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92K가 상당한 이 지지층, 지금까지는 상당히 견고하게 이 92K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 위치에서 하방으로 다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요 92K를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지 그 지지 테스트를 또다시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2K의 지지 여부가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느냐 이것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15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아침 9시 이후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 96K,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1선이죠. 96K를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저항에 지금 막히면서 현재는 재차 94K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왔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버거타임 이후로 해서라도 확실한 좀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아마 알트코인의 비중이 좀 더 높으신 분들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우려가 또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토털2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조정 기간과 알트코인의 조정 기간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알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시작한 시기가 요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날짜가 12월 9일부터 이 알트코인의 조정장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12월 18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트코인이 조정장을 시작했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가 이제 12월 9일. 요런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비트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서 요날 12월 18일 이후로 이런 조정장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조정장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까지 날짜로 해가지고 36일째 이 알트코인은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27일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의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알트 시총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런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 21선, 그러니까 요 21선에 지금 살짝 맞닿으면서 오늘도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21선을 좀 하루빨리 좀 넘어서게 되면서 그 이후로 요 51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을 좀 넘어가지고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 알트장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이 알트의 흐름도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요 선이 지금 작년 3월의 고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고점을 찍고 긴 이 조정장에 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때 고점을 넘어서 올라선 이상 요때 3월의 고점을 다시 채차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이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면서 비트가 좋은 흐름만 보인다면 이 알트 시총 역시 확연한 이 반전의 흐름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역시 이 상승에 대한 그 흐름은 저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사이트가 지금 알라딘이라고 온라인 서점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제 경제 경영을 보시게 되면 뭐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7위에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이 책이 지금 랭킹 7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쭉 좀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죠. 30위에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 이런 책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아마 이전 사이클을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전 사이클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 책이 뭐 없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비트코인 위주의 책이 나왔기도 했었고, 알트코인 위주의 책들은 이전 사이클에는 그렇게 흔치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2021년도 그때의 시기와 또 2025년 현재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뭐 그 위상과 함께 지금이 월등히 또 높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책자도 나오면서 더 많은 관심이 알트코인에게도 쏠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1월 13일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바이낸스의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낸스의 거래 페어당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5월 이후 알트코인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해 1월 기준 비중이 77.83%에 도달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작년 5월에는 50.8%, 8월에는 66.77%, 11월에는 73.87%를 기록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1월에는 77.83%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알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알트코인 시장은 향후 수개월 동안은 강한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비록 이 비트코인의 조정장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조정장만 잘 마무리된다면 다시 한번 이 알트코인들의 강한 상승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알트코인은
탐욕의 결정체 아니면 탐욕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알트코인의 상승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이 알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리플, 이 XRP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비교적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토요일 이 하루 동안에만 무려 9.2%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때보다 살짝 높은 종가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종가가 3,852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고점을 경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달러 차트로도 좀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때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로 긴 하락 추세에 좀 놓여 있었는데, 토요일 날의 상승으로 이 하락 추세를 드디어 좀 돌파하게 되면서 현재 그 위치는 요 2.5달러의 그 저항을 이제는 뚫었기 때문에 이 저항대가 지지대로 변하는지, 그래서 2.5달러의 요 지지 테스트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2.5달러를 지지를 받는다는 그 확인이 끝나게 된다면 저는 재차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코인보다 지금 이 리플의 강세가 눈에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시게 되면 이것은 리플 달러 차트의 흐름과 또 이것은 리플 BTC 페어 흐름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달러 차트의 흐름이랑 BTC 페어의 움직임이랑 상당히 지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노란색 선으로 하락 추세를 또 그려놨었는데, 그런데 지난 토요일의 움직임으로 이 하락 추세를 달러 기준으로 돌파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리플 BTC 페어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하락 추세를 지난 토요일의 움직임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비슷한 점은 요 21선을 요 달러 기준으로도 이때도 재차 올라섰다가 다시 한번 좀 21선을 위협을 받으면서 지지받느냐 떨어지느냐 그 기로에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21선을 며칠간을 좀 지켜주더니만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것이고, 이 리플 BTC 페어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왔지만 재차 좀 빠지게 되면서 이 21선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그 기로에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두 번에 걸친 지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 한 열흘간의 흐름은 이제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이런 흐름을 지금 달러 기준 차트뿐만 아니라 이 리플 BTC 페어에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플 BTC 페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 이더리움 BTC 페어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가 이 리플 BTC 페어의 고점, 이때와 비슷한 시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이더리움 BTC 페어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지금 그 바닥권에 있는 반면에 이 리플 BTC 페어의 흐름은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올해의 리플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이었죠. 리플 올해 대박 확정됐음, 리플보다 강한 코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는 이 비트의 조정장과 알트코인의 조정장이 지속되곤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조정장의 그 흐름도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장만 잘 버티게 된다면 특히 이 리플은 가장 강한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